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12일 첫 주 시작하는 첫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서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 8일에서 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7.8%, 더불어민주당이 36.8%를 기록했습니다.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 극렬한 지지층만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면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조금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티몬, 위메프, 미 정산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동반 폭락이 있었던 블랙 먼데이 패닉 사건, 시장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협 변수에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경제보다는 정치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겠죠. 솔직히 평을 한다면요. 우파 진영에서는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이 이슈 블랙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국정 운영과 당을 이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당을 굉장히 우스운 꼬라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 불만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슈의 다양성이 없어졌죠. 그만큼 정치의 무관여층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요, 의료개혁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청문회 파행으로 이끄는 민주당의 무식한 덩어리들 이야기들도 있었고, 대한민국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대선판도 있었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슈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윤과 한의 갈등의 시동을 걸고 있는 김경수 복권에 대한 이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각자 해석에 치우친 궁색한 변명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각각에 대한 해석 한번 해볼 텐데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죠. 복권이 유력하다라는 소식 때문에 보수 진영이 찬반 양론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 김경수를 정치적 활로를 틔워주는 이 복권에 대해서 저쪽에도 분열시키려고 준비를 한 카드가 되려 우리 우파 쪽에 더 큰 문제 또는 더 큰 골칫덩어리로 자중질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일각에서는 복권이 당정의 갈등의 또 다른 소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요, 지난 8일에 광복절 특사건의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대선 불법 댓글 조작 사건, 말이 이렇지만 부정선거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가 포함이 됐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달 측에서 발끈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재명 측에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12월에 특별 사면이 되지만 복권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 원하지 않았다 또는 복권을 희망하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복권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복권이 된다고 하면 2027년 대선 그리고 2026년에 빠르게는 지방선거까지도 출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특사 명단에 올랐다라는 건 정치에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언론에서 김경수를 노무현의 적장자다라는 식으로 띄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고 토사구팽 당한 정치인 정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언론이 이렇게 부지런히 띄우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언론과 짬짬이가 돼서 올려치기를 하는 것이죠. 정치공학, 어설픈 변명이기도 하는데요. 이준석이 한때 조중동의 케어를 받고 한참 떴던 것 생각해 보시면 지금 김경수를 이렇게 언론이 이쁘게 다듬고 있는 것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야권에서는 김경수의 복권 추진 의도를 야권 분열 노림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재명의 일극 체제를 굳힌 상황에서 김경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피해를 봤던 진짜 정통 호남파들, 그리고 숙청됐던 호남파들, 경기도에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호남파들, 그리고 민주당의 정통을 가왔던 그런 분들이 김경수를 또 중심으로 모이겠죠. 그러면서 이재명에 들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김경수, 젊고 뭐 비슷하게 생겼고 그 김경수를 중심으로 모이겠죠. 이 김경수의 복권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이재명 발등뿐만 아니라 한동훈의 발등도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하는 이 특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내부에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국민통합 차원에서 찬성론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 사범으로 보는 시각에 따른 반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그 선거를 훼손한 이 김경수, 그건 부정선거 사범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들일 수 없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 김경수의 복권에 대해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와 야 간의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김경수의 복권은 대통령실이 잘한 일이다라고 좋게 평가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공보실이 언론 공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수의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권에 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용산에 제대로 들이받는 그런 취지의 언론 공지가 아닐까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이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 당은 입은 일단 다물고 있겠지만 앞으로 윤과 한의 갈등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을 해주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팔이 하고 있죠.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을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안도 할 것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 달의 근본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문파입니다. 문꿀 오소리들이 이재명의 핍박을 받고 흩어진 세력들 중에 하나죠. 흩어진 세력들의 일부는 조국 혁신당에 몸을 기대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한 달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게 한 달이라는 커버를 씌워서. 그런데 김경수가 복권을 한다 라고 보면 한 달 세력들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걱정하는 한동훈이다라는 평이 정치판에 깔려 있죠. 그래서 한동훈 방송으로 전락한 어벤 유튜버 여기서는 보니까요, 핏대 세워가면서 김경수 복권을 반대한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튜브 방송에서요, 여론을 해석하며 막 펼쳐냈던 방송을 했던 그 홍영임 기자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끈끈한 관계가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당 내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요. 자칫 김경수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라는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오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해친 중대 범죄다. 복권을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이 노림수,
이 노림수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김경수의 복권이 야권의 분열을 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지하책입니다. 죽을 꾀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김경수가 복귀해서 친문 세력을 결집한다. 뭐 미시적으로는 친명과 세력 구도를 가진다. 그래서 뭐 거기에 내부적으로 균열을 한다라고 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범야권의 외연 확장으로 봐야 되는 거고 보수 정당이 그만큼 더 쪼그라들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야권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카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세력이 내부적으로는 경쟁을 하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단합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습성을 봤을 때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본 진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눈 감고 방어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뭐 피 흘리고 죽을 똥 쌀 똥 싸우더라도 본 진영에 뭉쳐야 할 때는 손을 잡습니다. 조금 이를 꽉 깨물더라도 이런 해석으로 본다면 이 하지하책 죽을 꾀라는 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별종인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막판까지 어찌 될까를 지켜봐야 되는 인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친윤계라고 분류가 되는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권 반대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당과 정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 정도 언론에서 퍼뜨리면 내부는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조만간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이 되겠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한동훈 그만 징징거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의 그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다라고 사실상 한동훈을 뭐라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을 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입 대봤자 미래 권력이다 생각하고 까부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보수 진영의 분열을 가지고 올 뿐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요, 그 복권 반대에 대한 언론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까불어 선을 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김경수 복권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는 확실히 노선이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애매하게 노선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엔간한 중진 의원들은 현 정권의 힘을 싣겠죠. 그리고 정부와 당의 미래가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할 것이고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둘 것이고 초선이나 한동훈의 인맥 그러니까 한 측관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는 미래 권력 한동훈에게 힘을 싣기 위한 모양새를 노출하겠죠. 흥미진진하다라기보다는 피곤합니다. 그리고 꼴배기가 싫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아마 집권당 대표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이렇게 피력한 건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전혀 소통하거나 조율이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죠. 한 명의 정치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집권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건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이 강하게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을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면 피력할수록 윤과 한의 갈등은 더 커진다는 것 참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경수를 사면했지 않았습니까? 사면 다음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엔 복권이 지금까지 왔던 관례였던 것에
비하면 지금 한동훈의 이렇게 강력한 거부 의사는 굉장히 의아한 사실이긴 합니다. 한 딸들 눈치 본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친윤계에서는요, 이 한동훈 대표가 대권 획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차별화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김경률의 거친 입을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로 논란을 일으켰고 사과를 요구한 사건, 그리고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 이번 김경수의 복권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굉장히 모든 면에서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더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예고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못지않게 이재명도 똥줄이 타고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게 10월에 재판이 나옵니다. 1심밖에 안 나온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3년도 길다 라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꾀하고 있지만 1심이 일단 나오는 순간 내부에서는 요동을 치겠죠. 2심, 3심이 남아 있겠지만 1심에서 징역 또는 금표지가 날아갈 정도의 판결을 받아낸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34억을 뱉어내야 되는 부분.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죠. 1, 2, 3심이라는 이 사법 처리의 올가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내부에서도 할 거죠. 이런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김경수의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본인의 사당화 일극 체제에 집중했던 것이고, 이번에 당대표 연임까지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살짝 돌을 던진 거예요. 김경수 복권에 돌을 던진 게 지금 얼음판이 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있는 건데,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는 막 속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여유로움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툭 던진 게 지금 거짓말로 아프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죠. 8.28 전당대회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천체육관에서 이재명이 또 입만 열면 거짓말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라고, 아마 우리 대표님 이제 그릇이 크다, 넓은 마음과 자신만만함, 그래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러면서 개딸들이 또 막 직결하는 등등 이런 효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 나 떨고 있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말까지 들통이 나니 꼬라지 참 우스워지는 건 한방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직접 요청한 적 없다라면서 정확하게, 그리고 심사 막판에 민주당에서 요청을 해오긴 했지만 복권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라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8일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의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쯤 박찬대가 정경심이랑 김경수 복권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시점은 사면심사가 끝나서 김경수가 이제 복권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 보통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태 대통령들이 정치권이나 종교계의 일정 시점 전에 비공식적으로 어떤 분들의 복권과 사면이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묻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였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부가 김경수 복권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점이 늦어 의사가 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내부에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전에 차담, 1시간 차담을 할 때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민주당 주장에도 어떤 논의도 한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 회동 당시에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어떤 경로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됐다, 쪽팔리는데요. 김경수 복권은요,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조국보다 이재명보다 더 혐오하는 게 문재인이죠. 그 문재인을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만든 김경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수의 복권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일타로 쌍을 피보겠다는 전략이 맞을 수는 있으나 이것은 하수 중에 하수죠. 정치공학적으로 싸움이 아닌 정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지지층을 다시 돌리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에게 우리가 바랬던 건 공정과 상식이죠. 대한민국 국민,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했던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의 여러 가지 간첩짓, 그 못지않게 그 옆에 무식한 여편 내에 세금 낭비 등등, 그것을 바로 잡는 강력한 법치를 세우는 게 정통적으로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